그게 포르투갈의 일이었고요. 이제 스페인은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했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당시 스페인에서는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또 필리페 왕이 국토를 회복하는 작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그런 사이에 이제 콜럼부스라고 하는 야심가가 이 왕에게 다가와서 이사벨 왕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왕 2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지원 요청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이사벨 왕에게 탐험 계획을 제출하죠. 그런데 이사벨 여왕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당한 일이었어요. 이 콜럼버스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빨리 얘기하고 마저 얘기하겠는데, 전제 조건으로 하나는 콜럼버스가 국적이 어딘지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은 대체로 콜럼버스가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15세기 말의 유럽에서는 국적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선원이었던 거죠. 그가 스페인의 선원이냐 이탈리아의 선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만 항해 요청을 한 건 아니고 항해 지원 요청을 포르투갈에도 했고 또 영국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집권자들과 접촉하면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면 이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와 중국과 또 일본에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들이 다 그 계획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동원해 봤을 때 스페인이 됐든 뭐 영국이 됐든 하여튼 유럽에서 배가 출발해 가지고 설사 바다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도달하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그 안에 배에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중국까지, 여기서부터 인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그래서 4, 5주만 항해를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492년에 스페인이 재통일을 이룬 다음에 이사벨 여왕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해 8월 3일에 콜럼버스는 드디어 배를 가지고 서쪽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몇 주 후에 불과 4, 5주면은 인도나 중국에 도착한다고 믿었던 콜럼버스 신념은 산산조각이 났고 70일이나 항해를 했지만 결국 도착한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쿠바 지역이었어요. 바하마 제도였죠. 거기에 이제 도착하니까 콜럼버스가 너무나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잖아요. 70일 만이니까 산살바도르라고 즉 성구원, 구원자라는 의미로 섬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주민을 만나는데 그 원주민이 바로 타이노족이었죠. 콜럼버스는 아시다시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려 4차례죠.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대서양 항로를 오고 갑니다. 그는 자기가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콜럼버스가 즐겨 읽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인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계속 그것이 인도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지역을 역사에서는 서인도 제도라는 말로 부르게 됐는데요. 나중에 진짜 인도는 동인도라고 부르는 그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콜럼버스는 자기가 원하던 목적을 이루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도도 아니었고 콜럼버스가 뭐라고 주장했든 간에 그들이 원했던 물건을 하나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도 조금은 얻었지만 원정 비용을 보상할 정도로 많은 황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단도 없고요. 거기에는 향신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몇 개의 섬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콜럼버스의 항해는 그 자체로서는 실패한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냉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사벨라 여왕이 숨을 거둔 다음에는 콜럼버스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으로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잭팟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근접해 있었지만 대륙에 상륙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가 상륙을 해서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아스텍 문명을 만났더라면 그는 자기가 원했던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콜럼버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해안가만 빙빙 돌다가 결국은 원하는 보물을 얻지 못하고 남존 일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산타마리아가 이제 주함이죠.을 비롯해서 니냐 또 핀타 배를 지금 복원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콜럼버스의 동생이 바로 지도 전문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이 둥근 지구에서 서쪽으로만 가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어떤 대륙이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망대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해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메리카 대륙을 모르고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었죠. 유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도 그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었지만 아메리카를 몰랐기 때문에 태평양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는 그 콜럼버스가 갔던 그 지역이 사실은 유럽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못한 아시아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또 하나의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가 바로 이제 그도 역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역시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이나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 못지않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기여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베스푸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베스푸치의 이름이 아메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고를 여성형 명사로 바꾼 것이 바로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처음으로 지도를 만들 적에 그 지도에다 신대륙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지금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초상화가 있고 왼쪽에는 그가 작성한 세계지도가 있는데 그 세계지도에는 물론 한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못한 지도죠.
그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하여튼 남북 아메리카가 있는 것을 대강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메리카라고 했다. 그게 이제 1507년의 지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콜럼버스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었죠. 어쩌면은 콜롬비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콜롬비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메리카가 되었다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